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해를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취미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나라가 조금씩 부유해지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멋진 취미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면 장비부터 갖추고 자전거를 타려면 등급을 따지고 테니스 모임에 들어가면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상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대학 강단에 서 있던 시절 제자들이 주말마다 골프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빛났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눈빛이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 나는 그 질문 속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해 전만 해도 비싸게 팔리던 골프채가 이제는 중고 사이트에 절반 값으로 올라와 있고 몇 번 타지 않은 자전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비를 사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진짜 즐거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아직 괜찮다는 증명이었을까요? 나는 긴 세월을 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남의 시선에 기대어 세운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가정에서는 책임으로, 모임에서는 존재감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도 계속 증명하려 한다면 마음은 쉴 틈을 얻지 못합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한국의 60대 이상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은퇴 이후 정체성 상실을 느낀다는 응답도 적지 않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면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나보다 보여지는 나로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80대에 접어들 무렵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박수 대신 평온을 택했습니다. 노년에 대해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본질만 남는 시기다. 나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젊을 때는 덧붙이며 살았다면 이제는 덜어내며 사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체면을 덜어내고 비교를 덜어내고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를 덜어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삶이 가벼워집니다. 혹시 우리는 취미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허전함을 가려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남들이 멋지다고 말해줄 활동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편안함을 향해 갑니다. 화려함은 잠시 눈을 즐겁게 하지만 오래 마음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남의 박수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취미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의 끝에서 많은 이들이 의외로 단순한 답에 도착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90을 넘기던 해였습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내던 동료 교수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학회장을 맡으며 바쁘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 빼곡했고 좋은 장비를 새로 드릴 때마다 사진을 찍어 단체방에 올리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그의 얼굴에는 묘한 허탈함이 비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지쳤네.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골프채는 여전히 집에 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 같은 설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잡는 것도, 점수를 비교하는 것도, 누가 더 멀리 쳤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피곤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좋아서 한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무엇을 하시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냥 걷네. 처음에는 나도 웃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취미라고 부르기조차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약속이 필요 없고 장비가 필요 없고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는 시간, 그 단순함이 그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화려한 취미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교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자주 나왔는지, 누가 더 비싼 것을 쓰는지, 누가 더 실력이 늘었는지, 시작은 즐거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증명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나는 강단에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경쟁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젊을 때는 남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어서도 계속 앞서려 한다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굽고 밤잠이 얕아집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가장 꾸준히 실천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혼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걷기를 꾸준히 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 지수가 낮게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가는 선택이 삶의 길을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걷기는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몇 걸음 옮기면 이미 시작입니다. 날씨가 조금 흐려도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도 그저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빠르게 걸어도 되고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잘 걷는 사람과 못 걷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속도로 한 발씩 옮기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나이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 맞추며 살았습니다. 상사의 기대에 맞추고 자녀의 요구에 맞추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걷는 동안에는 맞출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내 호흡에 맞추고 내 걸음에 맞춥니다. 나는 95 무렵부터 매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울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길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을 다녀오면 하루가 정리되었습니다. 큰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정돈되었습니다. 노년에 대한 한 격언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걷기는 속도를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방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천천히 생각하게 합니다. 함께 걷는 이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직업도 재산도 과거의 직함도 묻지 않는 관계, 그저 같은 길을 나란히 걷는 사이, 숨이 차면 천천히 가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많은 60대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돋보이기 위해 애쓰기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을 택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찍히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선택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발을 내딛고 숨을 고르고 다시 한 걸음을 옮기는 일.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선택이 과연 삶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는 이 일이 노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걷는 것이 정말 삶을 바꿉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바꿉니다. 나는 98살 되던 해에 크게 알았습니다. 한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고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직함도 연구 업적도 책장 가득한 저서도 그 순간에는 나를 대신해 숨 쉬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 몸 하나였습니다. 퇴원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저 매일 걷기로. 처음에는 10분도 벅찼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줄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전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걷기에 가장 큰 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담이 적다는 것. 비싼 장비를 갖추면 시작도 신중해집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압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걷기는 다릅니다. 편한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비싼 신발이 아니어도 됩니다. 발에 맞고 내 걸음을 받아주면 됩니다. 이 단순함 덕분에 걷기는 멈췄다가도 다시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한 일은 멈추면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소박하게 시작한 일은 다시 이어붙이기 쉽습니다. 노년에는 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규칙적인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치매 발병률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연구에서 하루 30분 정도의 빠르지 않은 걷기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걷기가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습관임은 분명합니다. 나는 걷기를 몸으로 쓰는 일기라고 부릅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문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문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리듬이 생깁니다. 숨이 고르고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앉아서 고민할 때는 끝이 없던 문제도 걷는 동안에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음은 약해짐이 아니라 깊어짐이다. 깊어진다는 것은 속도를 줄이고 반복을 견디고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걷기는 바로 그 능력을 키워줍니다. 나는 한 달을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20분 평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킨 자신이 조금 대견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같은 시간에 작은 언덕을 하나 포함했습니다. 숨이 더 찼지만 며칠 지나니 덜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괜찮구나. 셋째 주에는 3분 빠르게 2분 천천히 걷는 리듬을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뛰고 땀이 맺혔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분명해졌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걷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30분을 넘었습니다. 억지로 늘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걷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날 떠올랐던 생각을 한 줄 적는 일. 오늘은 바람이 차가웠다. 낙엽 소리가 좋았다. 그 한 줄이 쌓이자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함이 사라지자 자신도 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권한 것도 거창한 상담이 아니라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가 석 달 뒤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불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걷는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타이틀이 아니라 지속에서 나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혹은 적어도 포기하지 않은 나, 걷기는 바로 그 감각을 만들어 줍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기록을 자랑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그런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105해를 살며 깨달았습니다. 삶을 바꾸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한 달의 반복, 그 단순한 실천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변화는 몸과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달쯤 걷고 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밤에 눕는 순간 잠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옵니다. 살이 크게 빠지지 않아도 근육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아도 몸이 전보다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100살을 넘긴 지금도 매일 짧게라도 걷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집 앞 은행나무까지는 꼭 다녀옵니다. 어느 날은 바람이 거세고 어느 날은 햇빛이 유난히 따뜻합니다. 그 작은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순간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걷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 안정, 혈당 조절, 관절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격렬함보다 꾸준함이 몸을 지킵니다. 그러나 나는 몸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온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마음을 먼저 바꾸려 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화를 줄이려 했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지쳐 있으면 그 노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피곤한 날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걷기는 순서를 바꿉니다. 생각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발을 내딛고 팔을 흔들고 숨을 고르면 생각이 조금씩 따라옵니다. 걷는 동안에는 고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날카로움이 무뎌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감당 가능한 문제로 바뀝니다.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품위는 속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걷기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신의 호흡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결국 노년의 품위를 만듭니다. 비교 대신 자존이 쌓이는 것도 이때입니다. 어제는 15분 걸었다면 오늘은 20분, 지난주에는 힘들었던 언덕이 오늘은 조금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 작은 차이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남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은퇴 후 한동안 사람들을 피하던 한 동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함이 사라진 뒤로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설명할 말이 없어.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걷기 모임에 나가면서 달라졌습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걷는 사이였습니다. 숨이 차면 잠시 멈추고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는 내가 그냥 나입니다. 그 한 문장이 나는 참 고마웠습니다. 걷는 자리에서는 직업도 재산도 과거의 성취도 잠시 물러납니다. 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호흡뿐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가볍습니다. 화장할 필요도 없고 애써 멋있어 보일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잠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또 다릅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고요함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길 위에서는 오래된 기억도 조용히 올라옵니다. 서운했던 말, 놓지 못했던 후회,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 그런데 앉아서 곱씹을 때보다 덜 아픕니다. 발걸음의 리듬이 마음의 리듬을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걷는 날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걷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으며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덜 날카로워집니다. 걸음이 그리움을 감싸 안아줍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걷기는 그 선택을 돕습니다. 걸으며 생각을 드러내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결국 걷기는 운동을 넘어섭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시간, 경쟁 대신 지속, 비교 대신 자존.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조용해서 오래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5해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105해를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늘 무언가를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기회를 붙잡았고 중년에는 책임을 붙잡았고 노년의 초입에서는 남은 체면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100살을 넘긴 지금 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공부는 붙잡는 법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오래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일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자녀는 어떤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취미 속에서도 자신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도 아직 이 정도는 한다. 그 말이 우리를 버티게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박수가 줄어들어도 괜찮고 알아보는 사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노년에 대해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오래 품고 살았습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비워낸다는 뜻입니다. 체면을 조금 덜어내고 비교를 조금 내려놓고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러면 이상하게도 숨이 더 깊어집니다. 걷기는 그 연습입니다. 하루 20분 아무도 보지 않는 길 위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해집니다. 기록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시간을 쓰겠다는 선택. 나는 여러분께 거창한 목표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볼을 채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달만 걸어보십시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아마 이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리고 하루 중 해야 하는 일 사이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삶의 결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 아직 괜찮구나. 이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역할이 줄어들어도 나는 여전히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노년의 자존입니다. 나는 이제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보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더 큽니다. 오래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만 편안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남의 눈치를 조금, 비교를 조금, 억지로 이어가던 약속을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걸음을 대신 두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생각보다 큰 평온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노후는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를 지키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105해를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도 그런 날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다음 걸음도 함께 해주십시오.